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심시안입니다. 개별 기업 실적 전망부터 미국장에서 날아온 소식들까지 다양한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전일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어제 우리 증시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어떤 코멘트들을 내놓았을까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일장 증시가 흔들렸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이번 하락을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진단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유동성 환경은 그대로인데다 AI는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봤고요. 키움증권에서도 국내 증시의 이익 사이클과 정부 정책 등 상승 촉매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관세, 환율이 향후 증시를 흔들 변수로 거론됐는데요. AI 랠리가 꺾이거나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또다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오늘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어디까지 내려간지도 짚어보면요. 우선 삼성전자는 10만전자를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장중 한때 96,000원대까지 밀리며 긴장감이 돌았지만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10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53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며 57만 9천원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7% 가까이 빠졌는데요. 장 마감 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달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로부터 가스터빈 수주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어제는 주목받지 못한 모멘텀이 오늘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주시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10조 PR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APR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113%, 영업이익은 21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2시엔 한화와 롯데칠성음료, CJ 차례로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CJ 콘텐츠 흥행에도 이익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산 대표주 LIG 넥스원의 경우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3%, 영업이익은 49% 늘어날 전망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후 5시 실적 공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 뷰티 대장주의 반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네,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MSCI 11월 정기 리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APR과 HC현대마린솔루션이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는데 앞서 짚어보신 것처럼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요. 오리온이 편출됐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분석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지켜보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 초반에 워낙 변동성을 겪었다 보니 이게 지금 추세와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증권가에서는 큰 추세는 꺾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조정을 겪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곽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수 관점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왜 하락하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좀 숨고르기 기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왜 하락하는지를 보면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AI 고평가론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에 빌미가 제공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뒷단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AI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 CEO들의 어떤 조정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하지만 구조적인 약세로 진입하는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는 12월 달에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약하게 좀 느껴지는 구간으로 진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흡수 신호가 나온 건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좀 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좀 할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주식에서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간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의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추세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좀 살아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다만은 뭐 IMF나 금융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실적 발표 시즌에 조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숨고르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어떤 그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리밸런싱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변동성을 좀 기회로 좀 활용하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AI 버블론일 텐데요. AI 버블론이 좀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어제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단기 과열에 대한 정상화, 그러니까 AI주 차원에서는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큰 부담감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단순 조정이라면 이 가운데서도 기회를 좀 삼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AI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가 뭐 근본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난 뒤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경고성 개념으로 좀 보고 있고 이 경고라는 자체가 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신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어쨌건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0배 이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AMD 연초 대비 100에서 15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그 AI 버블 시장 전체로서의 파급 효과 요 부분은 단순한 어떤 섹터의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재평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방어주라든가 배당주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좀 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I 테마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도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있지만은 추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AI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 관련된 섹터는 단번에 그 흐름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금을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바로 딱 이동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AI 하면은 당연히 관련되는 게 AI 반도체죠.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PSK 이런 종목들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PSK 이런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좀 어느 정도 타이밍에 좀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 한미반도체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요 세 종목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더불어서 쭉 꾸준히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반드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쪽으로 눈을 조금 돌려보면은 뭐 TSMC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ASML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고 와칭을 하신다면은 추후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AI 관련주가 좀 그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오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해서 국내든 해외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간밤 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오르고 또 마이크론이 9% 가까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가 어제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단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장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국면일까요? 네, 아무래도 전일의 그 시장 변동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뭐 어떤 측면에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아서 뭐 기존의 장기적 관점에서 또 산업의 트렌드 관점에서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모멘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AI 관련주는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트렌디하게 갈 것 같은지를 딱 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맥락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은 어떤 뉴스를 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 세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 미소 지은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보험, 통신, 금융 등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꽤나 나왔습니다. 삼성화재가 5% 넘게 오르며 선방했고 LG U+와 SK텔레콤도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주는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KRX 보험, 은행 업종 지수 역시 상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배당주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 이들 종목의 매력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바이오주도 전일장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업들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면요.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 7.3% 강세 보이며 정규장 마감했는데 최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자 연일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HLB가 해외 운용사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HLB 제약은 연이틀 강세 보였는데요. 캔들상으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5.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바이오주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주로 분류되는 D&D 파마텍은 전일장 6.3% 상승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비만 학회에서 체중 29% 감소 효과를 입증한 신약 전임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가 집중된 건데요. 이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꼽히는 마운자로를 크게 앞선 수치인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비만 치료 업계 1위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력 제품 위고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며 회사는 올해만 4번째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 신약 개발 기대감과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 격화와 가격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더 신중히 세워봐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분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지켜보면 하락장 속에서도 배당주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기 때문인데 네. 보험, 통신, 금융주, 대표적인 고배당주 어제 긍정적인 흐름을 네. 보였습니다. 또 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찬바람 불 땐 배당주 이런 네. 말이 있는데 물론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배당주를 봐야 되는 건지 네. 배당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배당주를 좀 보시려고 하면은 연초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짧게 조금 뭐 배당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는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은 순수하게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한다면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배당을 더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결론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겠죠. 하나는 앞으로 배당이 확대되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확대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 강화라든가 과세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책 수혜형 배당 모멘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당 소득세율이 35%에서 완화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 중에서도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주사
지주사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확대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법안 통과 이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고배당주가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을 좀 그쪽으로 안정 피난처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주 쪽으로 한번 이동을 리밸런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AI주 휴식기로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관련돼서 ETF 이런 쪽도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종목은 변동성이 크지만은 ETF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가가 회복이 되면 바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ETF 쪽으로 조금 접근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 전략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실적 전망은 다양 조정했지만 이건 노보노디스크만의 문제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라이릴리와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는 또 D&D 파마텍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비만 치료제주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올랐지만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스프링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올랐다가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성장성에 맞춰서 쭉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이 세 차례나 전망 자체가 좀 하향 쪽으로 좀 조정이 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도 조금 좀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좀 그동안에 좀 약했는데 어제는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주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대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성장 둔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라이릴리의 어떤 그 신약 약진으로 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라이릴리 주가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유율 우려가 있고 뭐 복제약 그리고 확산이라든가 보험 가격 협상 부담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성장 스토리의 속도가 둔화된 거지 그 장기간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24년도에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0조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심을 국내주로 좀 넘어오게 되면은 뭐 펩트론이라든가 대화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어떤 글로벌 경쟁 심화라든가 실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장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ROE가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의 품목에서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메쉬 치료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약간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개념보다는 관심 있게 보시고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 D&D 파마텍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